여러분, 하면 된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무작정 하기만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면 어느 정도 된다. 제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보다 인간관계나 이거보다 그러니까 아예 저한테 1순위인 게 있는데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란 얘기는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서도 선생님, 저는 영어 공부 되게 오래 했는데요. 성과가 안 나요. 이 말이 저는 가장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한 거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영어 공부를요. 효율적으로 정말 초효율적으로 그리고 단기에 최대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해볼게요. 사실은 이거를 다 말을 하자면 정말 여러분이랑 저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Q&A도 주고받고 해도 정말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3가지를 정리해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할 때 이 3가지 하고 계셨나요? 첫 번째, 집중해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공부한다. 두 번째, 배운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한다. 세 번째,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자, 혹시 이 3가지 중에서요, 하나라도 하고 계셨던 분들은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어 학습의 가장 기본은요, 첫 번째는 상기예요. 상기시키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상기한 것을 나의 말로 재언어화 하는 것인데요. 기억을 넘어서 이해로, 암기를 넘어서 응용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그제서야 영어를 체득했다, 공부했다, 습득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상기 그리고 재언어화 중에서도 이 상기, 기억,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집중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학습하기. 맞을까요? 아닐까요? 안 되죠. 자, 여러분, 학습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히 지식으로서 알고 끝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지식으로서 기억을 하고 내가 그것을 완전히 체득해서 응용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시험을 볼 때는 사실 지식으로 체득해가지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자,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것을 체득을 해서 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아가서 응용하고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해서 내가 응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집중해서 어느 한 부분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현재 완료를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현재 완료 정말 완전 정복할 때까지 내가 진짜 3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현재 완료를 제대로 익혀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도요, 그런 방식으로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요, 단순 암기가 아니고 어떤 것을 기억해서 재언어화해서 그거를 응용하기까지 텀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즉, 다시 말해서 한 번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보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분산학습이라고 불러요. 수많은 공부법에서 등장하는 이름이죠. 사실 이것이요, 영어 공부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보면은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거를 다 마스터를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하다는 걸 대충 개념을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압박감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머리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억해서 응용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아, 관계대명사가 이런 거구나. 현재 완료가 이런 거구나. 가볍게 한번 익히고 쉬었다가 뇌에서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뇌가 정보를 충분히 처리할 시간을 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또 가볍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2번 봤으면요, 우리 뇌는요, 익숙한 것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대충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감이 딱 왔을 때, 3번째로 그때 이제 꼼꼼하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었던 그런 어떤 의문점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서 안 풀리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상당 부분 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언어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집중해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요, 암기나 혹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그것이 조금 효율적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 모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어 공부할 때는 이런 초집중 모드보다는 응용할 수 있게 뇌를 조금 릴렉스, 풀어주는 완화 모드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완화 모드로 여러 번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분산학습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표현이든 문법이든 구문이든 가볍게 여러 번 본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준다? 뇌가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주고 뇌가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머릿속에 공간을 확보해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복습해주세요. 자, 이렇게요.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O, X, X. 자, 이게 왜 효과적이지 않냐면, 일단은요, 우리의 뇌는요, 효율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느끼거나 혹은 난 이건 알고 있어 라고 뇌가 충분히 인지하는 것은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쓱 지나가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복습을 할 때 내가 오늘 배웠어. 그럼 오늘은 기억이 굉장히 선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때 다시 본다? 그러면 뇌는 이걸 어떻게 인지해요? 아, 이건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 이미 내가 익숙한 것으로 인지를 해서 그 정보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이 복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해놨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배운 어떤 표현을 2주나 한 달 있다 봐요. 그거는 복습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한 표현을 1년 있다 봐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복습도 아니고 그냥 처음 본 단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오늘 배운 그 표현을 내일 다시 봐요. 자, 그럼 이건 복습인데 어떤 복습이다? 별로 효율적이지 않는 복습이다. 그래서 이 복습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수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수학, 과학으로 넘어가면 이 복습의 방법이 조금 굉장히 체계적인데, 영어 공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숫자 2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2. 내가 어떤 것을 공부를 했으면, 원서를 읽었으면 혹은 단어를 익혔으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2주 뒤에 다시 한번 듣습니다. 자, 그리고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2달 뒤에 한 번 더 듣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총 몇 번 듣는 거죠? 3번 듣는 거죠. 사실 3번까지 들었으면은 우리 뇌에서 그 당시에 익힐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정보들은요, 다 기억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도 만약에 기억 못한 것들은 다음으로 넘겨야 돼요. 다음 기회에 새로 접해서 다시 3번을 학습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게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복습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하지 말고 잊어버릴 만할 때쯤 해라. 그 잊어버릴 만한 때쯤이라는 기준은 대략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면 된다? 2주 후에, 2달 후에.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영어 공부의 핵심 2가지는 뭐라 그랬죠? 일단 영어로 내가 배운 내용을 상기할 수 있다. 기억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억해낸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재언어화, 즉 다시 말해서 응용할 수 있다. 상기와 응용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기 그리고 응용을 하려면 일단 초급자는요, 내가 상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안에 많아야겠죠. 왜냐면 맨 도와지니까. 자, 그런데요, 학생들을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저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10분 조금씩 하는 게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미드를 흘려듣게 하는 게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공부법이라는 측면에서 누구에게 맞다, 맞지 않는다의 개념은 없어요. 이거는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의 기준만 있을 뿐이지, 누구한테 이게 효율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고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10분씩 공부하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상 이게 보면은 10분씩 공부하고 싶다. 즉 다시 말해서 오래 하기 싫다. 오래 하기 싫다는 내용 얘기는요, 많은 정보 처리를
뇌에서 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루에 10분씩 해서는 정보를 막 쌓아가지고 그것을 막 재처리해가지고 상기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 그리고 분산 학습들, 어떤 이런 복습들이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사실상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10분은요 그냥 휘발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내가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고요. 영어 실력이 정말 앞으로 스피킹,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언어든지 아무튼 내가 외국어 실력이 필요해.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요, 오버러닝이에요. 오버러닝. 오버러닝이 뭐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보 속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A, B, C, D라는 새로운 지식을 4개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E가 딱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뇌의 용량 때문에 A는 빠져버려요. 자, 근데 이 A는요, 한 번 들어왔다 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A, B, C, D를 넣었을 때 E까지 들어와도 A는 빠져나가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뇌는요, 새로운 지식일 경우에는 휘발되지만 그 휘발된 게 다시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 정착된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오버러닝. 자, 이 오버러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영어에서는 원서 읽기. 왜냐하면 텍스트만큼 내 머릿속에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인풋은 없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로요, 충분히 영어 인풋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것은 마치 체에 밀가루를 탁 받치듯 어떤 기초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우리가 그 위에 이제 미도도 듣고 리스닝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해서 어떤 영어 실력이라는 눈덩이를 굴려나가는 거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초기에 오버러닝, 나의 뇌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수준으로 최단시간 안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영어에서는 원서 읽기가 가장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은 충분히 읽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30분을 더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살을 뺄 때, 운동을 할 때 진짜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20분 더 해야지 지방이 탄다고 하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이 뇌의 기능도 똑같거든요. 오버러닝. 나 이제 진짜 더 이상 영어라면 쳐다보기도 싫어 할 때, 그때 20분 더 읽어줘야지 우리가 그게 오버러닝이 된다. 이 오버러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뇌가 어떻게 한다? 새로운 지식을 지나서 그 오버러닝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착 지식,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정착된 지식으로 변환된다. 그래가지고 초보의 경우 어떤 기초를 확 만들고 싶을 땐 공부 스타일을 떠나서 무조건 오버러닝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기억과 상기와 응용 중에서 이 상기에 해당하는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했으면 상기하고 응용하고 대망의 스피킹, 리스닝, 즉 능동적인 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야. 온 면적이다. 외웠어. on the desk. 응, 책상. 알겠어. 근데 갑자기 on drugs. 뭐야 이거? 갑자기 on이 왜 drugs지? on honor. on the honor? 뭐야? 언어 앞에 on이 왜 나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단편 지식에서 그것을 응용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누구나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